제가 기사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도 되게 많이 연루가 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 어디까지 국가가 개입해서 구제를 해주냐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업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의 구제는 조금 필수적이지 않을까? 피해 구제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싶기도 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일 것 같은데 왜 이리 막지 못했을까 아쉬울 따름이죠. 그런 이제 기업의 문제로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어쨌든 이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구제를 해주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는 생각도 들고 구체적으로 이제 합당한 범위를 정하는 절차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조금 더 빠른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내키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피해의 파장이 엄청 클 것 같아서 우려스럽네요.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염윤호입니다. 한순간에 회사가 망했어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전자상거래 기업인 티몬 UMF 사태 후에 일반 소비자들과 함께 소상공 중소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대규모 부도를 맞는 건 아닌지 위기설까지 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실직자들도 속출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되죠. 전북의 기업 피해액은요, 지난달 말 62억 원에서 이번 달 들어서 10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가입된 기업들이어서 개인 업체들까지 합한다면 피해는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 크겠죠. 일단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는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 지원이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8월 6일 화요일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네, 저희 페트롤 전북은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을 소개하고 성장기를 돌아보면서 일자리 창출 살펴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전북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 오늘은 지역을 살리고 이웃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우리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얼굴 있는 먹거리를 내세우고 우리 지역에서 처음 시작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된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완주의 로컬푸드 협동조합, 그리고 이곳에서 지역 농산품을 출하하면서 동반 성장하고 있는 완주군 부평 영농조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한상훈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예, 그리고 완주 부평마을 영농조합의 이홍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평마을 영농조합의 이윤구입니다. 예, 로컬푸드를 어떤 분이 이끌고 계실까 생각만 했는데 우리 한상훈 사무국장님 집안 살림 다 하시는 역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로컬푸드에서는 자신만만하신데 방송이 나오시니까 조금 긴장하십니까? 예, 많이 떨립니다. 예, 뭐 그냥 일하시던 거 로컬푸드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과 또 소비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현장 자세하게 뭐 편안하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1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1년이면 완전 초창기는 아니어도 거의 뭐 예, 출발을 그렇습니다. 함께 하셨다고 해도 거언이 아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농사를 짓고 계셔서 함께 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셨어요? 농사는 짓지 않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교육생 모집이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예, 예. 관련 교육생. 그때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그 매력에 빠졌습니다. 동참하게 된 배경이 쉽지 않을 거예요. 로컬푸드가 생소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동참하시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 아는 지인이 거기에 관계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우연히 이제 만남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지역 생산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걸 알고 예. 한번 더 알아보자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농가들이 그냥 스스로 농산물을 농사짓고 한마디로 말하면 또 가공 정도 하는 분들이 지금이야 이제 가공식품에서 2차 산업이라고 해서 많았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어떻게 직거래를 연결시킬까? 이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딱
한상훈 사무국장님이 제격이었군요. 네. 예. 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관심 속에서 시작한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이제 집안 살림을 도맡아는 사무국장이 되셨고요. 완주 부평마을 영농조합의 이형구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평마을이 용진 군청 가까이에 있는 마을인가요? 예, 맞습니다. 용진 그 완주 IC 앞에 아, 있는 예, 예. 부평마을입니다. 예. 이제는 뭐 전주 에코시티와 용진 네, 맞습니다. 완주 군청 사이에 이제 뭐 도시라고 하긴 그렇고 또 농촌이라고 하기도 그런 중간 지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곳에도 어떤 농사 짓고 계세요? 저는 고추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예.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영농조합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이 영농조합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인지 궁금해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부평마을은 전통 장류를 생산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아. 청국장, 된장, 고추장, 간장, 쌈장, 초고추장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도 생산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예. 아니 사실 저도 이제 완주군 구인면 출신이잖아요. 네. 아니 각 가정에서 뭐 다 장류 다 만드는 거 보편적인 일상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사업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경쟁력 없이는 이 장류 산업, 장류 좋은 건 다 하는데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순창하면 또 특히 장류의 고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농조합 형태의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어떤 또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인지요. 네, 저희가 처음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농번기 때나 겨울에 마을 어른들이 회관에서 식사를 같이 많이 만들어서 하시죠. 드셨습니다. 예. 그때 드시려고 된장고추장을 담갔는데요. 이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주변의 분들이 이제 이걸 좀 팔면 안 되겠냐 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마을 어른들이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장류를 담아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게 초창기의 그런 모습이고요. 예. 지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장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예. 마을 어른들도 이제 소득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네. 이용구 대표님도 부평에서 나고 자랐습니까? 네, 고향이 부평마을. 어렸을 때 그러면 어르신들 마을회관에서 드시는 거 맛보시고 진짜 맛있구나 이런 생각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도 거기에서 식사를 다 같이 하고 맞아요. 일도 같이 하면서 예. 그렇게 어렸을 때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도 마을에서 하는 일에는 예. 크게 거부감 없이 다 아니 같이 그러면 할수 솔직하게 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지금도 그 맛이 납니까? 우리 이용구 대표님 조합에서 만드는 장류가. 지금 저희가 생산하는 장류는 예. 그 전보다 조금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직접 먹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로컬 푸드가 있기에 이런 영농조합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 덕분이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물건을 팔고 거기서 얻는 소득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로컬 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생기면서 훨씬 더 접근이 빠르고 소득도 금방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로컬 푸드의 생산자명으로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이름으로 나갑니까? 부평마을 영농조합으로. 은근히 또 홍보를 하시는 분이 제가 기회를 드리게 된 셈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로컬 푸드 하면 이제 완주 전국의 메카가 됐고 1번지가 됐습니다. 사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과 전 임정엽 완주군수의 어떤 일본 출장 이후에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으로 비롯된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작점. 하지만 현장에서 경험하신 우리 한상훈 사무국장님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모르는 로컬 푸드의 진실 그리고 더 매력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로컬 푸드를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로컬 푸드란 단어 자체가 생소한 시기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지산지소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민과 행정과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함께 일본으로 가가지고 한번 확인했어요. 지산지소가 혹시 완주군에 도입 가능한지. 오.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는 이제 중장기 이제 5개년 전략을 짰습니다. 예. 약속 프로젝트 5개년이라고 한 연에 100억씩 5년 동안 500억을 투입을 해보겠다. 그래서 5개 시책하고 이렇게 16개, 14개 시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컬푸드 유통혁신을 하자.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판로가 없었거든요. 대부분 이제 70% 이상이 소농 고령농 분들이신데 그렇죠. 예. 그분들이 판로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자가 소비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촌 탈론 현상이 심해지고 뭐 지역 소멸론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로컬 푸드를 통해서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한번 판매를 해보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농가 조직화가 안 돼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파를 심는다 그러면 모든 농가가 거의 대파, 양파를 심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풍년이 돼서 갈아엎는 경우도 맞아요. 많았고요. 예. 네, 그래서- 계획적인 농업이 안 됐던 시기.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농가 조직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품목 여러 가지 품목을 소량 생산하자.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마을 기업을 좀 육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 기업을 육성한다 하도 가공 업체를 통해서 만들려면 부지나 이런 시설적인 게 필요한 농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공센터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가공품을 출하할 수 있게끔 예. 예, 또 마을 단위에서 시설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두레 농장을 육성을 해서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단순히 농사짓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 정도가 아니군요. 네. 이게 로컬푸드가 그냥 직거래 정도의 편리한 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사라져가는 마을, 또 고령화되고 있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역할, 또 농협과 생산자, 소비자를 잇는 역할, 여러 가지 농가 조직을 조금 더 체계화하는 역할들 굉장히 많은 순기능을 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한 4년 됐습니까? 예, 14년 정도. 예. 야,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뭐 기대를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 이용구 대표님 같은 영농조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장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만드시잖아요. 네. 마을 어르신들이 농사도 짓는 생산자이면서 또 이 영농조합에서 일을 하시는 또 노동자이기도 하시고 네. 마을의 또 주인이기도 하시고 네. 상당히 일석삼조가 바로 방금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농사를 지시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뭐 도매로 이렇게 넘기다 보면 제값을 받기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농산물들을 저희 같은 마을 기업에서 가공해서 로컬 푸드에 판매를 하면서 농가 소득도 더 안정적이고 많이 얻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예. 로컬푸드가 만약에 없었다면 영농조합 설립을 통해서 장류의 제품을 만들었을까? 어르신들의 맛이 아무리 마을 회관의 음식이 맛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영농조합까지 만들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요. 그 영농조합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그렇겠죠. 같습니다. 네. 예. 네.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제품 뭐 100% 다 이 로컬푸드를 통해서 판매가 됩니까? 90% 이상 로컬 푸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출하 제품이 청국장, 된장, 간장, 고추장, 참기름, 들기름 뭐 네. 장류라고 하는 것들은 뭐 대부분 다 가공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농산물 또한 그러면 뭐 주변 농가들의 농산물을 이용하시겠군요. 네, 이제는 좀 소문이 나가지고요. 예. 마을이나 타 이제 마을에서도 생산하시는 농산물들을 직접 가지고 오십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한상훈 사무국장님, 지난주에 하멘커 간다도 로컬푸드 매장에 가서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그로 인한 가격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들의 인터뷰를 담고 왔는데 놀랐던 것은 정말 로컬푸드 한쪽 매장에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우리 농가들만 출입하는 곳이고 들어오시면 직원들에게 뭐 문의할 것도 없고 전산화된 화면에 본인의 농산물을 가격을 체크하고 가격을 또 입력하고 아주 뭐 속전속결로 매장으로 들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인터뷰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기후 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을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 항상 일관된 가격을 받으려고 한다. 이 농가의 마음이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좀 그런 모습 항상 목격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나 품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직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예. 생산자분과 소비자분들 함께 상생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지금 이제 작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농산물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이제 농가분들도 일부는 가격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하는 가격 중심으로 가격을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너무 높지도 너무 싸지도 않는 예.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 수준으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자라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예. 그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는 일괄되게 쭉 연중가 비슷하게 가는 게 소비자 가게에도 도움이 된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땅을 믿고 하늘에 맡겨. 그리고 나의 노력에 맺은 결실은 받아들여. 그리고 또 잘 안 되면 내년이 있잖아. 이게 사실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이건 뭐 거의 이치를 거의 뭐 깨달으신 분들, 터득하신 분들의 가슴에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윤구 대표님 같은 영농조합이 많아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 농사를 지어서 로컬 푸드에 출하하시는 개인 농가도 있지만 이렇게 영농조합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농촌의 활성화, 조직화 측면에서 또 농가에 귀농하고 싶어하는, 귀촌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큰 어떤 기회장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마을 기업이 우리가 로컬 푸드를 매개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예. 마을 기업 업체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귀농귀촌 수도 2014년도에만 봐도 800세대였는데 예. 2024년 작년에 5,700세대에 600% 이상이 신장을 했죠. 그렇네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을 기업에서 육성하려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사람들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로컬 푸드를 매개로 해서 가공센터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3,000명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저희 화요일 코너의 취지가 이제 돈의 많은 중소기업, 뭐 대부분 9%가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구인구직의 미스매칭 떠나는 청년 인구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의 어떤 기회장 이런 측면인데 이 마을 기업이나 영농조합 법인 사회적 기업들도 우리가 이제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상당히 작지만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가 함께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의미 있는 역할입니다. 그중에 그 중심에 로컬 푸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농조합 법인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 10개소, 20개소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70개소로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가공센터 2군데를 통해서 나오는 것까지 합치면 121개 업체가 돼요. 가공센터라면 이제 무확산 자락에 구인면에 하나가 있고, 예. 고산에 하나 고산에 있고. 예. 가공센터 가 보시면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게. 네, 헬스오피스로 되어 있고요. 예. 다양한 생산물들을 가공품들을 출하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개인 농가가 예, 맞습니다. 직접 농사짓고 출하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로컬 푸드에 출하는 뭐 조합과 개인을 통틀어서 몇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조합원 수는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가 생산자 협동조합보다는 이제 다중이계 관계자 협동조합이에요. 즉 직원도 조합원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략 1,300명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300명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완주 부평 영농조합의 이윤구 대표님, 그 제가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소개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적 경제를 창출해서 지역 내 협동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 관계적 경제. 사실 요즘 뭐 정주 인구를 넘어서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이 작은 마을 영농조합에서 이 관계적 경제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관계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된 거는요. 예. 마을 어른들과 저희 법인 영농조합과의 관계,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생산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의 관계, 그리고 생산해서 가공, 판매까지 하는 로컬푸드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 통틀어서 관계라는 표현을 예.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실 로컬푸드가 먼저 쓰셨기 때문에 영농조합 우리 농가들도 함께 이 관계적 경제 개념을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관계라는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는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진행을 했던 것을 예. 이제 신뢰라는 걸 중심으로 서로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저처럼 이제 시골 마을에 또 집성촌에서 자랐던 사람에게 그 관계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의 이제 아파트 문화 여러 어떤 공동체가 이제 많이 해체화해된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는 공동체, 마을 복원, 또 관계 복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이 이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로컬 푸드 협동조합이 바로 엄청난 철학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65만 전주 시민과 또 10만에 가까운 완주 군민, 정치적으로는 전주 완주 완주 전주의 통합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말 그 방향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흡수 통합 또 양보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완주와 전주의 하나됨. 그것은 지금 소비자와 생산자만큼 가까운 거리가 또 있을까 싶거든요. 로컬푸드에 근무하시면서 또 영농조합 생산자로서 소비자들과의 그 거리를 생각하시면 결국 전주 시민 없이 또 완주 군민만 가지고는 운영이 되질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주 완주의 하나된 모습을 이러한 롤모델을 통해서 만들어 보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한상훈 사무국장님 바람은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직접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가능한 부작용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좀 이제 신뢰를 좀 바탕으로 좀 뭔가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좀 손을 잡고 5일장이나 이런 데를 좀 갔어요. 그래서 직접 생산자하고 소비자 만나는 자리에 그렇죠. 흥정도 하고 좀 깎아달라 그런 흥정도 했고 직접적인 이런 연을 맺었다고 하면 지금은 누가 생산했는지 모르는 것들을 그냥 가격이 싸다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맞아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듯이 저희 전주 완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나하나 스며드는 식으로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고 있는 로컬 푸드 협동조합.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1,300여의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오늘 그 대표로 부평 영농조합 이용구 대표님 모셨는데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이 협동조합에서 장려에 만들고 계시는데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만드시는 분은 5분이 같이 예. 하고 총 몇 계시고 분이 만드시는데요? 총 34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4분의 조합이지만 만드시는 노동자로서는 5분이 오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시겠어요. 장류 만드는 건 뭐 내가 잘할 수 있는 길인데 월급도 받으시고. 그렇죠. 예. 어머님들만큼 장류를 만드는 데 전문가가 더 있을까요? 예. 어머님들이 매년 해마다 만들어 오셨던 그런 장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는 깨끗하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전통 장류의 맛을 다시 구현해내는 게 저희의 그런 목표입니다. 예. 사실 저도 어렸을 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게 생각만 하는 것과 이걸 실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그 차이가 만들어낸 현재 주소가 바로 부평 영농조합 이훈구 대표님과 함께하는 마을 어르신들. 네.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소득이 발생하면서 손자들에게 용돈 주는 재미랄까? 네. 과거의 농사와 지금의 어떤 농사 또 가공식품에 함께하는 지금의 농업의 현실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분들 뭐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씩 농사 지어서 그렇게 소비를 하고 판매하고 이런 농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규모화되지 않으면 농민도 그런 소득을 많이 얻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은 마을 어른들이 조금씩 농사를 지어서
저희 법인에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장류를 만들고 인건비도 받으시고 예. 배당도 받으시고 그런 소득을 가지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뭐 어떤 뭐 물건도 사시고 예.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으신 거죠. 내가 생산자이면서 내가 소비자이고 이게 이제 내수의 순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주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완주군 구인면에 이제 안덕 파워 빌리지가 있어서 그곳은 조금 더 발전된 6차 산업의 형태로서 지금도 굉장히 번성하고 성장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로컬 푸드와 함께 시작된 개념. 또 지자체에서 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실현하느냐도 굉장히 그 지자체 행정의 방향성에 많은 변화를 주기 마련인데 완주군의 사례를 통해서 특히 전국의 1번지가 되고 있는 로컬푸드 사례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이 로컬푸드에서 정년하시겠군요. 그러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도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그럼요. 예. 저희가 이제 매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매출이 떨어지지 않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전주에도 로컬푸드가 있고요. 각 지자체마다 이제 로컬푸드를 다 내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형태는 같지만 로컬푸드끼리 경쟁이 또 치열한 현실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 본점으로 시작한 로컬푸드지만 이제 경쟁 구도 속에서 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겠구나. 숙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가 2012년 처음 직매장을 개장할 당시에는 직매장이 저희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독식이죠. 그렇게 진행됐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이제 직매장을 내는데 저희는 이건 경쟁이라고 보지 않고요. 네. 이거를 이제 품목 구성 그 지역도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진안, 김제도 다 마찬가지로 힘든 부분이거든 시골은. 그거를 행정적으로 좀 풀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전라북 특별자치도에서 그 통합관리 먹거리 통합관리 위원 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지난주 현장에서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비자들, 시민분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로컬푸드 거는 내가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로컬푸드에 입점하기도 쉽지 않고 입점하는 제품들은 역시 믿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교육도 좀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예.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초창기 교육을 진행할 때 저희가 마을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경로당 같은데 거기 가보시면 우리 할머니들 오손도손 모셔가지고 식사도 그렇죠. 하시고 예. 고스톱도 치시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로컬푸드를 설명하니까 그게 뭐야 하면서 쳐다보는 근데 그게 한 차례 두 차례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농가분들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거기 플러스 거기 마을에 보면 이장님들도 계시고 분유회장님도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도 모셔다가 이제 리더 교육을 별도로 또 워크숍 일본도 같이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생산하는 장목 계획을 또 세우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좀 진행을 많이 그렇죠. 했었죠. 사실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전에는요, 농가들 어르신들은 농사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뭔 교육이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교육을 통해서 확실한 건 이게 소비로 이어지면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니까 이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평 영농조합 우리 대표님도 함께 교육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농산물을 길러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만 알지 실제적인 유통이나 이런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나 어떤 규격화된 이런 출하할 때의 규격화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알고 진행하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고요. 또 소비자가 그런 부분들을 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완주군 용진면에서 용진읍으로 격상을 했고 완주군의 13읍면이 함께 골고루 성장하는 그런
행정 지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의 노력 또 중간 조직의 유관 기관들도 아주 건강하게 착할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에서 농사가 그래도 해볼 만하다. 아니 농사는 대규모의 어떤 기계농으로 가고 있어서 어렵다. 여러 의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에 관련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 목소리에 반하는 우리 농민들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분들과 달리 소비자들은 항상 가격은 비싼 가격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 두 분은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어떤 비전, 미래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한상훈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사무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까지의 방식보다는 이제는 로컬푸드 형태의 직거래 형태로 지역에 생산된 것을 지역에 소비되는 측면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그동안의 병폐가 뭐였냐면 규모화, 수출력 육성, 뭐 일괄된 뭐 정부에서 내리는 방식의 농업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절대 다수가 소농 고령농이시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정책의 그것을 혜택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도태되고 농사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생겼고요. 저희는 제 꿈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좀 생산 판로를 좀 확보해줬으면 생산자분들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건강하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테니 판매만 해달라는 그걸로 소득만 좀 보존해달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를 합니다. 네. 예. 중간에서 집안 살림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는 사무국장님이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롱런할 수 있는 그곳에서 정년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물론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정년이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졸업 정년을 하게 될 텐데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퍼머컬처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협동조합은 꼭 그런 형태의 조합이 되기를 믿습니다. 자, 부평 영농조합 이윤구 대표님 아마 마을 어르신들 이 방송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훈구가 방송 나왔네 하실 것 같은데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도 함께 해주시면서요. 이런 부평 영농조합 같은 법인이 많이 좀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한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평마을 영농조합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거는 마을 어른들의 노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마을 어른들과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영농조합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윤구 대표님 아직 40대? 네, 40대입니다. 든든합니다. 뭐 대표를 영구직으로 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넘게 이 부평 영농조합을 이끌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면 단위에서 아이 하나 태어나지 않는 면이 상당히 많고요. 또 60대가 청년이고 막내라고 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아마 부평은 좀 예외일 것 같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 40대의 이윤구 대표님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시면서 이 조합을 잘 이끄신다면 그 마을도 번성하고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여러 일석삼조 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건강하셔서 꼭 그 마을 잘 지켜주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상훈 사무국장님도 로컬푸드 협동조합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의 한상훈 사무국장 그리고 마을기업 완주 부평 영농조합 이훈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의미 있고 훈훈한 이야기인지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싶습니다. 함께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농산물, 우리의 먹거리를 직거래하는 로컬푸드 협동조합 우리가 함께 생산자가 되고 소비자가 돼서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북의 히든 챔피언 기업 두 곳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화요일도 기대되는 기업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